이란은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와 5세대 전투기에 의해 대부분 방어 시설이 파괴되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B-52 스트래토포트리스의 등장이 시작됩니다. 이란은 이제 74년 된 이 미국 폭격기를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이 폭격기가 이란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B-52 폭격기가 지나갈 때마다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테헤란은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압니다. 이것은 미국의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란 정권을 영구적으로 붕괴시키려 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천재 전략이 궁금하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B-52 폭격기 도착은 이란 분쟁의 최신 주요 뉴스입니다. 이 거대하고 투박한 녀석이 이제 이란 상공을 거의 제약 없이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헤란 정권의 방공망이 무력화되었고 미국이 구형 비스텔스 폭격기를 사용해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USB는 수십 대의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이제 B-52가 도착했고 이미 남아있는 이란 군사 거점을 완전히 폭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밀 타격에서 압도적인 화력전으로의 전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분쟁 첫 24시간 동안 이란 방어망에 1000회 공격을 퍼붓고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들은 매우 정밀했습니다. 그 공격들에 앞서 이란의 레이더 네트워크를 교란하고 속이는 사이버 작전이 있었습니다. 통신이 끊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방공망이 무너졌고 해군과 공군 전력도 파괴됐습니다. 참수 작전은 이란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는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까지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첫 24시간은 이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한 대규모 화염 폭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전혀 예상 못한 건 미국이 더 거대한 무언가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미국은 상처에 대형 망치질을 가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B-52 폭격기가 도착했고 곧 그들이 이란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란 전장에 새로 도착한 전력들의 강력함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B-52는 스텔스 폭격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란 상공에서 30시간 넘게 임무를 수행한 B와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B-52는 훨씬 더 새롭고 훨씬 더 비싼 사촌인 B처럼 적의 레이더와 방공망을 몰래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B-52가 매우 잘할 수 있는 것은 제공권을 장악한 국가가 지상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폭격기는 약 7만 파운드의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이 이란 방어망과 군사 거점 파괴를 위한 정밀 유도 탄약 운반에 최대한 활용됩니다. 맥스 애프터버너가 B-52가 이란에 도착한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저건 정말 강력한 폭격기입니다. B-52는 70개의 JDAM을 실을 수 있어 그 수만 봐도 B-52의 화력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유도 공대지 무기는 500, 1000, 2000 파운드 세 종류입니다. 70개 JDM 탑재는 애프터버너가 이란에 보내진 B-52가 1000파운드 JDM을 쓸 것이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애프터버너는 이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애프터버너는 현재 이란 상황에 대해 제공권이 확보돼도 갑자기 지대공 미사일이 B-52를 향해 발사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란 방공망이 망가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고 영상에서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일회성 공격 가능성 때문에 미국 B-52 폭격기는 JESSM, 즉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장착해 비행할 것입니다. 이 아음속 미사일은 버전에 따라 230, 575마일까지 비행하며 미국 B-52 폭격기 감원거리에서 목표를 타격하게 해줍니다. 폭격기는 이란의 남은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다시 B-52 폭격기가 이란에서 무엇을 하는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 B 폭격기는 은밀한 타격으로 B-52 폭격기가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B-52 폭격기들 이 도착하자 그들은 이란이 남긴 모든 것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프터버너는 미국의 구형 폭격기들의 주요 목표가 지휘 및 통제, 즉 CI 노드라고 말합니다. 이란 군이 남은 방어를 조정하는 데 의존하는 지점들입니다. 애프터버너는 미국의 B-52 폭격기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이란 측의 조정 능력이 분단위로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지휘 노드 중 하나가 파괴되면 그들의 미사일 발사는 고립됩니다. 생산시설도 타격을 받아 재장전 속도는 매우 느려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재건 시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B-52 폭격기는 이란이 미국을 위협하는 유일한 무기인 탄도 미사일 운용의 핵심 지휘 노드를 파괴할 것입니다.
이란 미사일 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워존 TW셋도 애프터버너처럼 미국 B-52 폭격기가 아니란 C-노드-2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 기사에는 공군 장군 댄 케인의 발언이 실려 있는데 그는 이란의 C 구조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밀 타격에서 화력 중심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케인 장군은 센트콤은 이제 작전사 일제에 접어들면서 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리에서 스탠드오프 탄약을 사용하는 대규모 계획적 타격에서 이제는 이란 상공에서 직접 정밀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정밀성과 화력이 세 단계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B-52의 도착으로 인해 이란은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엄청나며 타격 횟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첫 24시간 2,000회 공격 후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격을 2배로 늘렸습니다. 분쟁 첫 72시간 동안 두 동맹국은 이란 내 2,000개 목표물을 파괴했습니다. B-52 폭격기는 이번 사태 격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애초에 부실했던 이란 방공망이 더 이상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목표물에 원거리 무기를 퍼부었습니다. PBS 뉴스는 이란 보건부가 3월 4일 기준으로 92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IRGC 대원 1,000명 이상이 첫 공격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국 B-52 폭격기 투입 후 더 많은 인원이 제거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힘입니다. 미국 폭격기 도착의 가장 큰 영향은 아마도 방어 측면에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 B-52 폭격기는 이란의 지휘 통제소를 주로 겨냥하는 듯합니다. 지상전에서 이런 시설들은 병사와 군수 지원 조율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지상전이 아니며 앞서 말했듯 이번 전투에서 이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탄도 미사일 비축분입니다. 이란 워치에 따르면 미 중앙사령부 CENTCOM는 2022년에 이란의 미사일 비축량이 3,000기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분쟁 전과 도중에 감행한 이스라엘 및 미군 기지 공격으로 이미 비축분의 상당 부분을 소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 초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이 약 2,500기의 미사일을 가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미국 B-52 폭격기 때문에 이란은 비축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휘 통제 노드 제거는 이란이 미사일 발사 조율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에 집중된 다른 공격까지 더하면 이란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4일 CNN은 케인 관련 추가 발언과 이란 탄도미사일의 점진적 무력화를 보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 미 중부 사령부는 꾸준히 진전 중입니다. 케인은 펜타곤에서 짧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란의 전구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투 첫날에 비해 86%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만 해도 23%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이란의 자폭 드론의 73%가 격추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란의 전체 군사 전략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 지역에 도착한 B-52 폭격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초반에 B-52 폭격기 투입이 미국의 천재적 수라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란의 공격 능력 파괴가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그렇다면 B-52 도착이 미국의 천재적 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3월 2일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분쟁잇에서 5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더 오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미 이번 분쟁이 여러 주에 걸쳐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직 개전 첫 주일 뿐입니다. 또한 미국은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미국은 최대한 많은 화력으로 이란을 공격하되 비용 최소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새롭고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B 대신 B-52를 쓰는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미군이 무한한 자금을 가진 압도적인 거대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불필요한 곳에 돈을 낭비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예상하는 이란과의 장기전에서 돈을 낭비하게 될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는 폭격 임무에 계속해서 BI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1945는 B-52가 등장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밀 유도 탄약을 대량으로 탑재할 수 있고 B-52는 장시간 채공이 가능하며 운용 비용도 B보다 저렴하다.
기본적으로 B-52는 하늘이 안전해진 후 지속적인 폭격에 이상적인 기체입니다. 지금 이란의 하늘은 바로 그런 안전한 상태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WIO는 B가 B-52보다 단순히 이륙하는 데만 2배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합니다. BIE 스텔스 코팅과 많은 정비 때문에 이 현대적 폭격기는 이란에서 본 것과 같은 초기의 충격과 공포식 정밀 타격 작전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후에는 철수해 다른 폭격기들이 전투에 투입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직접 비용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B 한 대를 제작하는데 미국은 약 20억 달러가 듭니다. 만약 한 대가 이란 상공에서 격추되거나 고장이 난다면 미국이 이란 전쟁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예산에 꽤 큰 구멍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것을 B-52와 비교하세요. 미국은 B-52 폭격기를 대대적으로 개조해왔으며 2060년까지 이 노후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한 486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1년까지 15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76대 B-52를 운용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개조 작업을 감안하더라도 대당 약 6억 4천만 달러가 들고 여기에 70년 전에 폭격기를 제작한 비용까지 더하면 IG Don't Say Space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했을 때 약 11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B-52 격추도 큰 손실이지만 훨씬 비싼 B를 잃는 것보다는 덜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운용 비용도 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B 폭격기는 시간당 약 20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이 이란에 보낸 B 폭격기들은 정밀 타격 전략으로 30시간 넘게 공중에 있었고 6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B-52는 시간당 약 7만 달러 이 운용 비용이 듭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이 비용은 BI의 절반 수준입니다. WIO의 언급처럼요. 비용만 보면 B-52 폭격기로 전환하는 건 천재적 선택입니다. 미국은 가장 첨단 무기들로 이란의 막대한 화력을 계속 퍼부을 수 있고 미국 국방 예산에 훨씬 적은 재정적 부담을 주는 폭격기를 사용해서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5주간의 지속작전을 예상했다면 이 전환은 작전 지속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란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 조금씩 다뤘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분야와 이란의 방공망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후자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애프터버너는 폭탄이 떨어지기 전부터 이란이 보유한 통합 방공 시스템이 서방 국가들만큼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중국제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가 이 B-52와 다른 폭격기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란은 전쟁 전부터 이미 방공전에서 열세였습니다. 아미 테크놀로지는 3월 3일 기사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는 이란이 보유한 방공 시스템이 애프터버너가 강조한 중국제와 러시아제 장비가 반드시 아니라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란이 일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방공망 대부분은 러시아 S-300과 중국 HQ-7의 값싼 모조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란이 이를 역설계해 자체 버전을 만들었지만 아직 실전에서 검증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시험된 결과 이 모조품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혁신 없이 단순히 역설계만 했기 때문에 이란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스템들은 원래 기반이 된 장비들과 동일한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의 S-300 복제품들은 S-300 시스템에 사용되는 레이더의 전자전 취약점을 노리도록 설계된 아이스브레이커 미사일과 같은 이스라엘 무기에 취약합니다. 이란은 복제한 러시아, 중국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아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은 이미 약했던 방공망이 더 악화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란이 서쪽 방향에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동쪽에 있던 방공망을 서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지 이란의 동쪽이 미국의 B-52 폭격기들, 이 이란이 방어하지 않는 쪽에서 원거리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영토가 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테헤란과 이스파한이 초기 공격 이후보다는 조금 더 잘 방어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애프터버너가 말했듯이 이란은 미국의 방심을 노린 가끔의 공격이 운 좋게 성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이는 방공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이 원하는 보상을 전혀 주지 못하는 도박입니다. 미국은 완전한 공중 유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제공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권이란 한 나라가 상대방의 영공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100% 확신을 가지고 작전을 펼칠 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비스텔스 폭격기를 이란에 투입할 정도로 제공권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자신감 신호로 이란이 원치 않았던 모습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작전이 몇 주간 계속될 것이라는 말이 진심임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B-52 폭격기 부대에서 훨씬 더 많은 공습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페르시아만 지역에 배치된 미 항공모함 전단과 그들이 동원하는 수십 대의 전투기 및 지원 항공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전쟁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애프터버너는 B-52 도착이 작전의 양과 지속성 증가를 의미하며 이란 내부도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격 지역과 향후 계획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4일에는 미국이 스리랑카 남부 해안의 공해상에서 아이리스타나를 어뢰로 공격했습니다. 그곳은 페르시아만에서 상당히 먼 곳이며, 이는 미국이 이란이 자국 영토 밖에 배치한 군사 자산까지 공격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미국이 이란의 지상군을 파병할 가능성이라는 불길한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채텀 하우스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 신정체제를 전복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은 실제 전략이라기보다는 희망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싱크탱크는 아직 효과적인 국내 반대 세력이나 정권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이란 국민들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이란 고위 지도부의 잔존 세력을 전복할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가능성입니다. B-52 폭격기의 도착과 앞으로 몇 주간 지속될 공습이 이란 전쟁의 세 번째 국면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정밀한 공격이 있었고 이어 강력한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이후 미군이 지상 투입돼 이란 정권을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란 정권이 크게 흔들렸고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권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푸틴에게도 나쁜 소식입니다. 그는 러시아-이란 관계 강화에 올인하며 자신을 세계적 지정학 플레이어로 만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푸틴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유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하고 에픽 퓨리 작전 소식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